한국 축구 대표팀이 아시안컵을 앞두고 이라크와의 친선 경기에서 1대 0으로 승리를 거두며 연승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경기는 일부 핵심 선수들을 제외하고 다소 파격적인 라인업을 선보이며 주목을 받았는데요.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 김민재 등의 선수들이 벤치에서 대기하면서 현규가 최전방에 나섰습니다. 중원은 정유영, 황인범, 홍현석, 이재성이 맡았고 수비형 미드필더 박영훈이 3선에서 백라인을 보호했습니다. 포백은 이기재, 김영건, 정승현, 서령으로 구성되었고 골키퍼 장갑은 김승규가 착용했습니다. 이 같은 플랜 B를 가동한 경기였지만 한국은 확실히 앞선 경기들에 비해 무게감이 다소 떨어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기 시작과 함께 살짝 흔들리는 듯 보였으나 그 시간이 길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전반 초반부터 압박 강도를 높이며 기회를 엿보았고 수비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했습니다. 비록 주요 선수들이 벤치에서 대기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결장이 한국의 경기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은 팀의 깊이와 다양한 선수층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경기를 통해 한국 대표팀은 아시안컵 본선에서도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이재성 선수의 중거리 슈팅 한 방은 이날 경기의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전반 39분 서령으로부터 완벽한 패스를 받은 이재성은 박스 오른쪽 부근에서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상대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이 득점은 상대 수비가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이뤄졌고 상대 수비수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재성은 2021년 11월 이라크전 이후 약 3년 만에 이라크를 상대로 다시 골을 넣으며 한국 대표팀의 득점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이날 경기에서도 강력한 압박과 공격으로 이라크의 빌드업을 무력화시키는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중동 국가들이 피지컬을 앞세운 거친 압박과 수비적인 축구 스타일로 유명한 만큼 이번 경기는 쉽지 않은 도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대표팀은 자신들의 기술과 전술을 바탕으로 이라크를 제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경기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이강인의 플레이였습니다. 이강인은 중동 팀들의 강한 피지컬과 압박 속에서도 뛰어난 기술과 창의적인 플레이로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중동의 거친 플레이와 의문스러운 심판 판정이 더해져 경기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볼 경합 중 거친 몸싸움과 공격적인 역습이 이어졌고 대표팀 선수들은 상당한 압박을 받았습니다. 특히 후반 39분 이강인 선수가 이라크 선수에게 얼굴을 가격당하는 사건은 경기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격한 이라크 선수는 옐로 카드를 받은 이강인은 레드 카드를 받았는데 이러한 결정에 대해 많은 국내 축구 팬들은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팬들은 심판이 정의롭게 판정했다면 오히려 가격한 선수가 퇴장을 당해야 마땅하다며 불만을 표했습니다. 이강인이 대응한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카드를 받았을 수도 있지만 경기 중 이런 비매너 플레이에 대해서는 강하게 항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맞고도 억울하게 퇴장당하는 상황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심판의 판정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한국 대표팀은 중동팀의 거친 플레이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고 노련한 경기 운영으로 큰 부상 없이 경기를 마쳤습니다. 이강인의 퇴장과 같은 악재에도 불구하고 한국팀은 팀워크와 집중력을 유지하며 상대팀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 축구팀은 아시아 정상을 향한 여정에서 상대 국가들의 거친 플레이와 도발 전략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팀은 이라크전을 통해 이 같은 어려운 상황에 대응하는 중요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전반전에는 플랜 B를 실행하며 상황을 주시했고 후반전에는 클린스만 감독의 지휘 아래 유럽파 핵심 자원들이 총출동하여 경기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오른쪽 미드필더로 출전해 뛰어난 발재간과 정확한 패스로 공격을 이끌며 경기장을 빛냈습니다. 이강인의 세트피스 기술은 매우 날카로웠고 그의 기술에 감탄한 관중들은 잘생긴 이강인, 축구도 잘한다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황선훈 감독은 속도감 있는 플레이와 전략적인 움직임이 한국 축구의 특징임을 강조하며 이강인 선수의 역할이 팀 전략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강인은 이번 경기를 통해 한국 축구팀의 핵심 전략가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했습니다. 한국 축구는 빠른 중원 전개와 백패스 대신 점유율을 높이는 전략을 선호합니다. 특히 후반전에서는 이강인과 손흥민의 조합이 빛을 발했습니다. 이강인의 기가 막힌 스루 패스가 손흥민에게 연결되었을 때 손흥민은 폭발적인 스피드로 골키퍼와 1대1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손흥민의 움직임도 훌륭했지만 이강인의 패스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강인은 경기 내내 날카로운 움직임으로 공격을 주도했고 최근 6경기에서 한국이 20골을 기록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선수들의 자율성을 살리는 축구 전략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특히 이강인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다른 선수들의 강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이강인의 플레이 스타일이 팀의 전략과 매우 잘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강인은 한국 대표팀의 핵심 플레이메이커로 자리매김하면서 팀의 성공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인 접근은 한국 축구가 국제 무대에서 더욱 강력한 모습을 보이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강인이 자유롭게 플레이할 때 그의 재능이 최대로 발휘되고 있습니다. 그의 뛰어난 플레이는 한국 대표팀의 공격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죠. 그의 패스와 빠른 플레이 전환으로 이라크 공격수들의 에너지를 소진시켰죠. 한편 황희찬과 이강인은 양날개 공격에서 뛰어난 짜임새를 보여주고 있으며 손흥민은 프리롤 역할을 수행하며 공격의 마무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지난 10월 A매치부터 손흥민, 황희찬, 이강인 트리오의 장점을 꾸준히 활용하며 공격진을 이끌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로서의 역할을 통해 그의 존재감을 최대한 발휘하고 있고 때로는 공격수, 때로는 미드필더로서 공격 전반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황희찬은 양쪽 날개에서 모두 효과적이지만 특히 왼쪽에서 더욱 위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팀의 핵심 선수인 손흥민 선수는 최근 인터뷰에서 자유롭지 않으면 많은 골을 넣을 수 없다. 이는 선수들의 재능과 좋은 컨디션 덕분에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럽 리그에서 활약 중인 선수들이 시즌 중에 대표팀에 합류하면서 체력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현재 대표팀은 큰 문제 없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팬들은 아시안컵 본선에서의 더욱 강력한 활약을 기대하고 있죠. 누리꾼들 역시 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이 휴식을 통해 체력이 회복되고 있는 것 같다. 서령우, 이기재 등 선수들의 폼이 조금씩 올라오는 것이 보인다라며 열렬한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 축구 대표팀은 1956년 홍콩에서 열린 제1회 아시안컵에서 우승을 차지한 후 1960년에도 우승하며 아시아 축구의 강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아시안컵과의 인연이 멀어지면서 1972년, 1980년, 1988년, 그리고 2015년에도 결승에 오르긴 했지만 우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회는 달라질 것입니다. 대표팀은 64년 만에 우승을 향한 각오를 다지고 있으며 이번 대회에서 어떤 멋진 경기가 펼쳐질지 기대가 큽니다. 대한민국 선수들 파이팅!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뉴스에서 또 만나요.